네, 신부체험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도 다시 재유행한다는 말도 있고요. 또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부동산이 많이 떨어져서 모든 주변의 자산이 추락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하나 둘씩 또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묘기증에 관한 문의입니다. 자, 43세 남자 서울분이네요. 피부 묘기증 증상으로 몇 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몸에 물이 닿을 때나 세수하고 나서 얼굴과 몸이 화끈거리고 또 빨갛게 또 가렵고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심하고 또 특히 추운 데서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들어갔을 때도 비슷한 열감 증상과 두드러기 증상을 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항시 그 질문의 핵심을 우리는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물이 닿을 때나 세수하고 나서 얼굴과 또 몸이 화끈거린다라고 되어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를 우리가 한번 더 짚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렵고 부풀어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절대로 부풀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왜 가려움증이 생기고 또 왜 부풀어 오르는지 조직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운 데 있다가 더운 곳, 따뜻한 곳으로 갈 때 우리가 열감 증상도 느끼고 또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현재 머리에서 땀도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두드러기 증상과 머리에서 땀 나는 것은 또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어깨가 잘 뭉쳐서 쉽게 피로합니다. 자, 피로감도 문제가 되겠죠. 뭐 질병을 치료하려면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우리는 세심하게 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뭐 두드러기 있다고 그러면 두드러기 약만 준다고 이러한 증상들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두드러기는 치료됐는데 그럼 머리에서 계속 땀은 나고 계속 피로하면은 또 어디 다른 과를 가서 또 뭐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다른 과를 가서 진료를 받는다고 그럼 이 모든 증상이 다 해결이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까지 먹고 있다고 그러네요. 자, 이런 뭐 약하고 또 두드러기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이것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약으로 인해서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벌써 이분도 약물에 의한 어떤 두드러기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풍기죠. 자, 묘기증이 정말 치료가 된다면 꼭 내원해서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죠. 자, 이 사진은 대표적인 피부 묘기증 사진입니다. 이 피부 묘기증 선이 쭉쭉하죠. 이렇게 선이 갑니다. 긁은 부위를 따라 피부가 밝아지는 현상이 생기죠. 대표적인 피부 묘기증 사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피부 묘기증은 왜 발생했는지, 자, 위에서 뭐 세수하고 하고 나서 얼굴과 몸이 화끈거리고 빨갛게 되고 또 가렵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왜 이런 증상이 생겼을까요? 자, 항시 저의 신부체험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또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피부 묘기증도 내 몸속 온도가 낮아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일단 피부 묘기증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분은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과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심부 온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한 상태에서 모공은 닫혀져 있고 피부 온도는 살짝 올라가 있단 말이죠.
바깥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피부에 자극을 주죠. 따뜻한 물이 닿죠. 하면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가면 피부 발적 현상은 쉽게 생기겠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모세혈관은 확장이 되겠고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 뭔가 부풀어 오르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응력이 강해질 때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응력이 강해진다고 그랬죠. 자, 응력이 강해질 때 또 조직은 융기 현상이 생기겠죠. 바로 부풀어 오르는 증상들이죠. 팽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맥관 부종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직의 변형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생기죠?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결과라는 겁니다. 자, 추운 데서 따뜻한 곳으로 들어왔을 때도 비슷한 열감과 두드러기 증상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가면은 심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올라가죠. 심부온도는 측정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피부온도는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죠. 자, 더운 곳으로 가면 피부온도는 올라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또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져서 우리가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왜 열감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 몸에서 발생한 열은 지금 손발끝에서 모공이 닫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 몸에서 열이 발생하면 그 열은 어디로 갑니까? 구멍이 많은 상체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상체로 가면 열감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체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 바로 머리에서도 이쪽으로 상체로 열이 쏠리니까 얼굴 쪽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후에 그 온도는 식게 되죠. 자, 기와 열에서 액화 현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액화가 될 때 땀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두한점, 얼굴에 뭐 땀이 난다거나 겨드랑이라든지 목, 가슴 이런 쪽으로 땀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상체로 열이 쏠리면은 어깨 쪽으로, 목 뒤쪽으로 열이 이렇게 받치다 보면 그쪽으로 근육이 잘 뭉치게 되고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저녁에 열이 더 상체로 쏠리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불면증까지도 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벌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까지 먹고 있다 그랬죠? 저의 이론에 있어서 모든 질병은 심부온도가 낮아져서 발생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혈압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분은 심부온도가 평소에 낮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낮은 상태에 있어서는 심부혈관은 좁아지겠죠. 심부혈관이 좁아지면 압력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증상이 동반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도 심부 체온이 내려가면 당의 분비를 많게 하게 됩니다. 체온을 높이려고. 당 분비가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 그때 당뇨 진단을 받게 되고 그때 인슐린을 먹거나 다양한 당 조절 약을 먹게 되죠. 근데 당 조절 약을 먹는 순간 당은 조절되겠지만 당뇨 수치가 내려가는 거죠. 그럼 당뇨 수치가 내려가 버리면 체온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조금 체온이 떨어지면 또 당의 분비를 많게 하겠죠. 뭐 여러 가지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많게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또 당 수치는 올라가게 되고, 그럼 또 인슐린 쓰게 되고, 자, 뱅글뱅글 돌면서 당 조절은 되겠지만 계속 체온이 낮아지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외에도 고지혈증까지 생기죠.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면 지방산과 그리세롤을 분해하는 그러한 효소의 기능을 차단하게 되죠. 그래서 내 몸에서의 어떤 지방이 축적되지 않으니까 고지혈증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 분해가 안 될 때는 세포열 에너지 대사가 억제된다라는 사실이죠. 세포열 에너지 대사가 억제될 경우에 있어서는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에 있어서도 우리가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드시고 있는 약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약물의 부작용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 대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묘기증은 치료는 너무 잘 됩니다. 치료 원칙은 누누이 강조했죠. 제가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되겠고 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킬 때 어느 한쪽으로 열이 안 쏠리게 되잖아요. 자, 열이 쏠렸던 곳에서 열이 안 쏠리게 될 때 그때 피부 온도는 내려가게 된다. 그럼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 억력은 약해지게 되겠죠. 뭐 부풀어 오르는 증상 이 사라지게 되면서 피부 묘기증, 두드러기도 깔끔하게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 그냥 피부 온도를 낮추는 그런 약을 쓰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피부 온도만 낮아진다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한 대부분의 약들은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낮추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는 즉각적이지만 치료가 맴도는 그 자리에서 맴도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뭐 한약이든 양약이든 간에 피부 온도, 심부 온도 둘 다 낮추는 약들은 써서는 안 된다.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되겠고 피부 온도는 낮춰서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면역력도 좋아지고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또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 피부는 단단해지고 어떤 외부 자극으로부터 방어 시스템이 더 강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피부 묘기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부 묘기증도 제가 치료해 본 결과 너무나 치료가 잘 됩니다. 하지만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내 몸속 온도를 꾸준히 올려줘야 되고 피부 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또 체질 개선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